안녕하세요. 취업에 오늘 수업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영상이 중간고사 직전주 영상이라서 보충 자료 같은 것들도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교재를 이제 설명하기에 앞서서 요새 이제 10월 달에 공공기관 채용 심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디라고 제가 밝힐 수는 없는데 저도 하루 종일 똑같이 갇혀 있고 연락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면접관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고사 이후에 제가 자기소개서 설명이 끝나고 면접을 설명할 때쯤에 또 그 경험담을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자소서와 면접을 동시에 진행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하루에 모든 것이 다 이제 결정이 되는 아주 그런 고전적인 면접 형태이면서도 어찌 보면 응시하시는 지원자와 이제 평가를 하는 심사위원, 면접관이 좀 하루 정도만 고생을 하면은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그런 형태의 이제 내용들입니다. 자, 일단 96쪽입니다. 96쪽에 두 번째 문단이요. 두 번째 문단 보면은 영어로 되어 있는 파란색 부분이 있습니다. 자, 첫째, 개념적 정의는 사전적인 정의를 말한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대학교라고 사전에 검색하면 대학교는 무엇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게 개념적 정의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 조작적 정의는 특정한 개념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에 맞게 특정한 개념을 만들어낸다, 새롭게 정의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저작적 정의가 제가 이제 여기 또 강의 자료에 적어놨는데 이제 글을 쓰는 사람, 연구자, 지원자가 스스로 만들어낸 정의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쓸 때 나는 무엇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또는 나를 동물에 비유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제품, 사물에 비유하는 사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일종의 조작적 정의죠. 어디에서의 조작적 정의냐? 자기소개서 안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동물과 비슷하다. 나는 이런 사물과 비슷하다. 남들은 나를 이렇게 부른다. 이게 바로 조작적 정의라고 합니다. 보통 조작적 정의를 자소서 제목에 많이 쓰죠. 자, 그리고 요새 조작적 정의라고 한다면 청년. 자, 청년을 정의해 보십시오라고 얘기하면은 불과 한 5, 6년 전에는 19살부터 34살까지를 청년으로 분류를 했는데 요새 집값이 엄청나게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19살부터 39살까지를 청년으로 보는 그런 규정도 있고요. 또 국제기구, 대표적으로 UN 같은 경우는 64세, 59세 청년의 범위를 최고로 넓게 설정을 하죠. 그건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59세까지도 청년으로 보는 집단이 있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45세까지 청년으로 보는 집단이 있죠. 자, 이거는 이제 나이를 기준으로 조작적 정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자, 그런데 특성. 자, 청년은 대학생이다. 청년은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다. 이런 식으로 조작적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라는 단어, 그리고 중년, 장년, 노년, 이런 단어들은 조작적 정의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입니다. 청년을 19살에서 34살까지로 보느냐, 19살에서 39살까지로 5년 차이가 나잖아요. 그 5년 안에 수많은 인구가 들어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조작적 정의는 매우 중요하다.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어디서든지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하나 보여요. 99쪽에 키스 법칙이라고 하죠. 이거는 위에서 세 번째 문단입니다. 어떤 메시지라도, 어떤 말이라도, 어떤 글이라도 욕심을 부려서 너무 많이 전달하려고 하면 대표적인 게 나열하는 겁니다. 이것저것 이거 이렇게 나열하는 거예요. 오히려 전달되기가 힘든데, 자, 핵심만 단순하게 명료하게 초점을 잡아서 전달해야 된다. 자, keep it simple,
stupid라고 돼 있죠. 자, 이거는 자소서와 면접뿐만 아니라 모든 보고에서, 모든 보고, 지시, 이런 곳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원칙입니다. 이 원래 키스라는 이 어떤 의사소통 법칙은 사실 제일 이게 유용하게 쓰인 데가 군대예요. 자, 우리는 저기를 점령해야 된다. 우리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겨야 된다. 우리는 저렇게 해서 뭐 후퇴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군대에서 가장 정확하게 쓰이는 메시지에 속합니다. 자, 그런데 의외로 키스의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보기엔 어려워요. 그리고 저처럼 이제 강의를 하고 누구를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이 길어질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강의를 할 때 빼고는 말을 좀 단순하게 이제 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자, 너 뭐 했어? 아, 어제 어디 가서 무슨 밥을 먹었어? 너 어디 있니? 나 지금 집에서 누워 있어. 야, 뭐 너 고민 같은 거면, 아, 고민 내가 뭐 사실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해결이 된 것 같아. 나 이것 때문에 요새 좀 고민스러워. 좀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의 이제 특징이라고 하는,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늘어나요. 근데 제가 대학생 때 그게 싫어가지고, 아, 내가 혹시라도 다른 사람과 말을 할 일이 있게 되거든? 빨리 끝내자. 그래서 강의를 굉장히 빨리 끝내는 편에 속하거든요. 지금 이거 어쩔 수 없이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긴 한데, 키스 법칙은 이 전반적인 의사소통, 이게 다 포함돼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전화가 와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영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99쪽에 위에서 세 번째 문단이 키스라는 이 의사소통의 법칙은 나중에, 이거는 사실 자소서 면접보다는 나중에 어떤 조직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거나 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거나 또는 혹시 여기서 이제 창업을 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창업을 하실 분들이라고 하면은 키스 법칙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일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복잡하게 무언가를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차라리 좀 짜증이 나더라도 한번 말씀을 하실 때 한 2가지 정도의 메시지만 담으면 좋아요. 너 이거 하고 이거 끝나면 저거 해. 이 정도의 그 메시지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요. 자, 그리고 101쪽에 위에서 6번째 줄에 이런 게 있어요. 상대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자, 상대의 마음에 들려고 하면, 자, 3초 정도의 속도로 기획서를 훑어볼 때 인상 깊은 것이 있어야 된다. 가장 눈에 띄는 제목에서 사로잡아야 끝까지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건 자소서 작성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내용을 일단 써요. 일단 다 쓰고 마지막에 제목을 정하려고 하세요. 보통 제목을 정하고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목과 내용이 따로 노는 경우들이 대부분 그래요. 처음에는요. 그래서 내용을 다 작성하고 그 내용을 요약하는 한 줄, 그 제목을 정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제목으로 사로잡기, 제가 최근에 공공기관 면접관을 하면서 느낀 게, 자소서를 보잖아요, 저도요. 자소서를 보는데 제목을 정하신 분과 안 정하신 분의 차이가 약간 있고요. 약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가능하면 숫자를 동원해서 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숫자를 동원해서 이제 쓰면은 아무래도 시선이 그 숫자 부분에 이렇게 옮겨가게 되거든요. 뭐 특히나 이제 뭐 10,000원을 벌었다, 100만 원을 벌었다, 이런 형태의 그 숫자라고 하면은 읽는 사람에게 완전히 딱 이 눈에 들어오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제 옆에 앉아 계셨던 이제 면접관이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더라고요. 저도 처음 뵀는데, 이제 뭐 몇 개월 근무했냐, 이력서를 보면은 왜 전 직장 같은 거 있잖아요. 뭐 A라는 직장에서 뭐 1년 근무했고 B라는 직장에서 2년 근무했고 이런 거요. 그런 숫자에 또 굉장히 밝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옆에 있던 면접관 하시는 분은 이 숫자에 관련된 항목을 중심으로 이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목으로 사로잡는다. 제목으로 좀 주의를 집중시킨다는 거는 사실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긴 한데, 일단 또 설명은 또 안 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그리고 103쪽에 기대 효과라고 돼 있어요. 103쪽에 맨 마지막 아래 줄에 기대 효과라고 돼 있는데, 이건 이제 어떤 사람이 행동한 결과. 자, 제가 만약에 이 회사에 들어오게 된다면 이런 걸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회사에 들어온다면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연장선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면접관의 연장선상 얘기하는데, 또 제 옆에 있는 면접관 하시는 분은 그럼 이렇게 묻더라고요. 공통적인 질문을 하더라고요. 당신들이, 자, 지원자 여러분들이 들어오신다면, 이 회사에 들어오신다면, 자, 어떻게 제일 먼저 무엇을 할 것입니까? 뭐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입사 후 포부거든요. 입사 후에 포부에 대한 걸 이제 여쭤보시던데, 자, 이런 다양한 어떤 다양한 질문들이긴 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질문에서 거의 안 벗어나는 기본 질문들이더라고요. 대체적으로요. 그래서 그런 기본 질문을 자소서에서도 보실 거고, 면접에서도 보실 건데, 그래서 이 기본적인 질문이 무척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곳에서 다시 느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키스 법칙이요. 키스 법칙, 그 다음에 뭐 제목을 잘 잡자인데, 제목을 잘 잡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